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청소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요, 집에서 밥 먹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하나를 보고 나왔는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시대에는 몇 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 40살이 지금의 80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40이 되면 주변에서 저 사람 이제 얼마 못 살 텐데 하면서 수근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갑까지 사신 분들은 정말 잔치를 벌릴만 했던 거죠. 당시 평균 수명이 학계 추정으로는 35세에서 40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결국 35세만 넘으면 충분히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었던 거죠.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에게 사직을 청하는 신하들의 상소문이 수없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40이 넘어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릿하며 치아가 흔들려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겸손하게 물러나려는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30대에 이미 이가 빠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일이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얼마 못 사셨죠. 지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며칠 전에요, 어느 구독자님께서 제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에서도 어떤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이미 평생을 모아온 모든 자산과 투자받았던 지인들의 돈까지 싹 다 시원하게 남김없이 말아 드셨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빚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빚만 남은 50대가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하려면 과연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방법은 있을지 메일과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덕분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건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무리죠. 전혀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남겨주신 댓글처럼 저도 재테크로 노후 준비를 하고는 싶지만 현실은 시드머니가 없고요. 시드머니는커녕 아직 갚아야 할 빚만 잔뜩이거든요. 지금도 아직 그 빚을 갚느라고 제 한 몸 노후 준비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노후를 생각해보면 불안하고 막막하죠. 지난 과거를 돌아봐도 후회투성이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억울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결과들이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한 나의 성적표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이제 뭐 나름 정신승리라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 그릇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자본이 없으니 재테크를 통한 노후 준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노후 준비는 없을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처럼 빚만 남은 50대가 노후 준비를 한다면 결국 다음 두 가지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빚부터 빨리 청산하기. 파산과 회생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준 지인들의 돈이었기 때문에 차마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쯤에 정확히 3억 8,500만 원의 빚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동안 퇴근 후에 정말 닥치는 대로 엔잡을 하면서 쓸 거 안 쓰고 부지런히 갚아왔습니다. 저한테 두 번째 노후 준비는 최대한 오랫동안 현역으로 일하기. 사실 현실적으로 저한테 노후 준비라는 건 몸 건강하게 잘 지켜서 가능한 오랫동안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운동밖에 없다고 봤고요. 먹는 것도 싸고 몸에 좋은 음식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식단을 짤 때 건강과 지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가격도 착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점심 메뉴는 메인 디쉬가 오트밀, 그 다음에 생식과 견과류, 바나나, 블루베리, 아보카도, 까주스, 그릭 요거트, 그리고 양파와 귤까지입니다. 이 중에 비싼 거 별로 없습니다.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는 냉동으로 구매하면 싸고요. 까주스는 낱개로 사면 비싼데 10개 단위로 사면 많이 저렴해지더라고요. 생식은 2개 갈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는 웬만하면 갈지 않고 먹고 있는데요. 귀찮으면 그냥 같이 갈아버릴 때도 있어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저의 노후 준비를 다시 요약해보면 먼저 빚부터 빨리 청산하기, 그리고 나서 가능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강하기. 이 두 가지 말고는 현재로선 제가 제 삶을 지켜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잠정 결론입니다. 돈이야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빚 청산과 건강 유지가 사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잠을 최대한 줄이고 쉬는 날 없이 진짜 1년 365일 일만 했거든요. 그렇게 빚 청산에 집착하다 보니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오랫동안 빚을 갚으시면서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그 과로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뉴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잖아요. 결국 그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빚 청산의 속도를 내야 하는 건 맞지만 이젠 더 이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2015년도쯤부터 7년 동안 몸으로만 떼어서 한 3억 조금 넘게 갚아냈고요. 지금은 6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젠 속도 조절하면서 건강도 같이 균형 있게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노화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시점이 올 텐데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명 나이라는 게 요즘엔 두 가지로 표현되더라고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실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겠고요. 건강 수명은 큰 질병 없이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그리고 평균 건강 수명은 남자가 70세, 여자가 74세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죽기 전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균이니까 건강관리만 잘하면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10년 넘게
아파하다가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꼬박 8년을 침상에서만 누워서 보내셨거든요. 내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게 쉽진 않겠죠.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되면 그때는 나의 대소변을 내 의지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오면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곡기를 끊는 단식 자연사 아니면 조력 사망. 근데 그 둘 다 내 의지대로 명확하게 실천하려면 일단 치매만큼은 걸리지 않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우울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4km씩 달리는 것도 그 일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8년 전쯤에 삶을 이제 그만 끝내려고요. 까만 새벽에 한 2시쯤 옥상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으려 하지 않을 거고요. 죽을 때는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반대로는 안 하려고요. 결국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려서 기대 수명과의 갭부터 줄여놓고 삶의 막판에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미련 없이 조력 사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병원 치료도 못 받지만 존엄한 죽음도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최소한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큼은 벌어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고통받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선택권. 그게 나중에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건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으면 고통받는 노년에서의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나에 대한 존중이면 안 되는 걸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의사분한테 들은 얘긴데요.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연명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기니까요. 들어가는 치료비 대비 나오는 연금이 많으면 그렇게 연명 치료를 진행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병원 매출 차원에서도 그 환자가 병원에 있는 게 좋을 때 치료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실제 있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환자가 고통을 받던 말던 상관없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씁쓸하죠. 아무리 아파도 정신줄은 꼭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앞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갚아야 할 남은 빚이 6천만 원. 조력 사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알아봤더니 스위스까지 가는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합쳐서 총 4천만 원. 26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할 때 3천만 원 정도는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결혼 비용이라는 게 결혼정보 업체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전국 평균으로 신랑이 2억, 신부가 1억 3천이더라고요. 그중 절반 이상을 부모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 때문이겠죠. 제 처지에 집까지 해주는 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남은 빚 6천만 원, 딸 결혼 3천만 원, 조력 사망 비용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3천만 원. 이 돈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비인데요. 저는 혼자 살고 있고 검소하게 살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인 80 초반까지 산다고 하면 대충 30년 남은 건데요.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일 때 1년이면 1,800만 원. 이걸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 4천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빚 6천만 원, 딸 결혼 3천만 원, 조력 사망 비용 4천만 원, 이것들을 더하면 총 필요한 돈이 약 6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나는 앞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하는 걸까를 계산해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70세까지라고 잡았을 때 남은 17년 동안 총 6억 7천만 원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걸 월로 나눠보면 제가 앞으로 매월 평균적으로 벌어야 하는 돈은 대략 한 달에 330만 원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빚을 3년 안에 갚고 남은 14년 동안 S&P 500에 월 100만 원씩 넣는다면 보수적으로 연 4% 수익을 기대했을 때 원금 말고도 최소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필요한 노후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월 330만 원 정도의 필요 수입이 대략 월 300만 원만 꾸준히 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한 계산이라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러프하게라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어차피 정확히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는 걸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제 인생에서 지금부터 필요한 돈을 나름 대충 계산해 보니 저는 앞으로 17년 동안 월 300만 원을 꾸준히 벌 수만 있으면 생활비 쓰고 빚 갚고 딸 결혼 도와주고 마지막 조력 사망까지 다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건 아주 대략적으로 잡아본 계산이라서 아무래도 실제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이 계산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낙관적인 계산을 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분명 일정 부분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지금의 삶을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겁니다. 10년 전에 끝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삶을 마음 다잡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정말 덤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사실 그렇게 막 치밀하게 플랜을 세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오늘 문득 그래도 스케치 정도는 한번 해두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면 저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스스로 내려놓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노후 준비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완벽하지 않은 내용을 노후 준비랍시고 말씀드린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미래가 불안하지만
전 괴로워하지는 않으려고요.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당장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허술해도 저로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려고요.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노후라는 게 지금을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내느냐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나의 노후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돈이 없어도 훗날을, 노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어느 구독자님의 댓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하늘이 더 잘 보이는 자리일지도 몰라. 고개를 들지 않아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